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기생충학하는 서민이고요. 오늘 이렇게 이정무 관장님을 모시고 이 북토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정무 관장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모입니다. 보통 과천과학관 안 하고 국립자를 꼭 붙이더라고요. 근사하게. 국립과천과학관 하고 나니까 괜히 무게가 생기고 약간 얌전해야 될 것 같은데 국립만 빼도 훨씬 편해요. 과천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여러분과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립단국대학교의 서민입니다. 예. 국립이에요? 아니, 그냥 한 소리죠. 예, 무게감이 좀 있으려고 한 소리고요. 자, 이제 요즘 핫 이슈인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아, 코로나 참 괴로워요. 아, 언제쯤 끝날까요, 코로나? 아무도 그 코로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올해 2020년 2월 24일 날 첫 번째 출근을 했어요. 과천과학관 관장으로. 네. 아, 여기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내가 국립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이 시작했어. 그러니까 서울 시립과학관, 네? 구립 시립 거쳐서 겨우 국립과천과학관장까지 갔는데, 그 2월 24일 날 첫 번째 결제를 딱 한데 결제가 뭐였냐면 무기한 휴관이었어요. 첫 번째 결제가 무기한 휴관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선제적으로 다 무기한 휴관 딴 데 아직 할까 말까 할 텐데 먼저 선제적으로 무기한 휴관 했거든요. 네. 그때 내 생각은 그래도 4월 달쯤 되면 4월에 과학의 달이 있잖아요. 그때 되면 정상적으로 하고 5월 5일 어린이날은 미어 터지겠거니 했는데 거의 추석 연휴 때 돼야 좀 제한적으로 열었어요. 2,500명, 우리가 하루에 5,000명쯤 와야 되는 데거든요. 2,500명쯤 열었어요. 그 2,000명씩 꽉 차서 했죠. 근데 지난 화요일 날, 화요일 날부터 2단계 시작될 때, 화요일 날 2단계가 시작하는데 그 전 토요일부터 시민들은 먼저 3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2,500명까지 올 수 있다는데 1,500명까지 와. 그 다음에 한 주 지나니까 500명으로 줄여요. 우리 2,500명 오세요. 다 방역됐어도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자세죠. 사실은 되게 옳은 자세여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고, 1367년? 그때잖아요. 1373년인지 67년인지 어쨌든 14세기 중엽의 패스트. 네. 그 다음에 1918년에 스페인 독감. 네. 이런 거는 역사책에서 보는 줄 알았어요. 역사책에서. 옛날에 이런 처참한 일이 있을 때, 옛날에는 가장 위생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21세기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친구의 절반이 과학자인 내가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동안 우리가 메르스도 겪었고, 신종플루도 겪고 그랬잖아요.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괜찮았지 했는데, 이렇게 1년이 될 때까지, 처음 발생한 지 벌써 1년 돼버렸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죠. 여전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됐고, 내년까지도 여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 허약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진짜 나쁜 놈인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애들이고, 너무 좀 애들이 그리고 안하무인이라고 할까? 니네 치료약 없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나빠요. 저는 이제 기생충만 다루니까, 기생충은 그러지 않아요. 기생충은 자기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모셔요. 주인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기생충 한단 말이에요. 먹어야, 회충이 집에 와서 먹어야 얼마나 먹어요? 그럼 밥을 2톨 먹어요, 2톨. 근데 회충 때문에 우리 아파 죽고 이런 거 없죠? 사람들이 되게 이래요. 회충 딱 몸에서 나오면, 아니, 이게 언제 들어갔지? 그동안 몰랐네, 이런 거. 몇 개월 동안 있는데 모르는 거죠. 이게 정말 진정한 공생의 자세인데, 바이러스는 들어오면 3일이면 알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스 있잖아요. 사스라고 있었는데, 이 사스는 치사율이 10%쯤 되거든요. 근데 이 사스는 한 번 걸리면 바로 얘들이 중환자실 가서 인공호흡기를 꼽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접촉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환자하고.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 메르스는 3개월 동안 그 난리 쳤는데 환자 186명. 야, 이거 우리나라 하루에 지금 코로나 5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근데 정말 관장님 되게 신기했던 게, 저도 4월 달에 끝난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었거든요. 4월 25일쯤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유있게 28일 딱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코로나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안 물어봐. 아니, 재밌는 게 뭐냐면, 물리학자들이
그 시뮬레이션 맞아, 해봤어요. 맞아. 이렇게 되면 언제 뭐 끝나고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김범준 교수, 그러니까 김범준 물리학자. 교수의 통계 물리학 하시는 분들 참여하다가 나중에는 뭐 점점 이렇게. 근데 뭐 내가 김범준 교수를 뭐 폄훼하는 게 아니라. 폄훼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진짜 해야지. 어쨌든 틀렸잖아. 네, 물리학으로 예측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그 방식으로 통하고 있다. 저는 의학 통계하시는 분의 그래프를 신봉했거든요. 그게 4월 25일에 나왔어요, 그게. 근데 그분 아무 사과도 없고 책임도 안 지고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도 이 사태를 내가 책임지고 헤쳐나가고 있는 양 생각하시고 계시죠.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제 까미 있잖아요. 까미는 좀 제가 꺼리는 작가인 게 너무 말을 어렵게 해요. 뭐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저기 있는 뭐 어찌저찌고 막 이상하게 말해요. 그렇고 싫어하는데 패스트를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전염병 시대에 뭔가를 하나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근데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거기서 패스트가 어떻게 끝나냐면 갑자기 끝나. 어느 날 갑자기, 패스트 어디 갔지? 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끝나.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도 어느 날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백신이 나왔네, 그래도. 선생님들 백신 믿으시죠? 그럼요. 그 백신을 안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왜 백신 이야기하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신 맞고선 20몇 분이 돌아가셨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숫자인데, 매일 65세 이상의 노인분이 돌아가신 분이 보니까 650분쯤 되더라고요. 650에서 1000분쯤 되는데 그 중에서 매일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원인을 모르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다가 돌아가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와 백신 쫙 퍼졌으니까 특히 노인들 많이 맞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600명 중에 300명은 그냥 매일 돌아가시는 노인이 계신데 그 중에 300명은 백신을 맞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매일 이유 없이 돌아가시는 이유를 모르고 돌아가신 분이 10명 이상이니까 300명 중에 5명은 이유 모르고 돌아가신 게 통계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신 때문에 인과관계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전후관계죠. 그러니까 먼저 백신을 맞췄네? 그게 어떤 거냐면 그분이 돌아가신 전날 밥을 드셨어. 예. 그렇다고 야 밥을 먹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밥 먹으면 안 되겠네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버스를 타셨어. 야 버스 타면 노인들은 버스 타면 안 돼 이런 말 안 해. 근데 왜 백신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아주 똑똑한 그러니까 생명공학과를 나오신 아주 젊은 생물 선생님도 이번에 백신 사태를 보니까 이거 나 우리 애들한테 맞춰도 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주 명철하신 분들도 문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나한테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그 판단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꾸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데요. 네. 야, 그게 아니라 그게 이거잖아 설명이 되는데 너무 걱정하니까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언론들은 말이죠. 왜 맨날 백신을 때려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터도 항상 느낀 게 백신으로 인해서 독감 막은 얘기는 물론 모르니까 보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백신 부작용을 맨날 대문짝만하게 막 보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좀 있어요. 왜 그러지? 이번 독감 백신은 거의 사상 최악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딴 때보다 오히려 백신 접종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상이 나더라도 이게 독감 증상인지 이게 뭐 코로나 증상인지 구분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방해 세력이죠. 그렇죠. 독감 방해 세력이고 기자분들은 그분도 백신 안 맞았겠죠, 설마? 맞았을걸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예, 그러고서 앞으로 코로나 백신 맞냐 안 맞냐 그러는데 사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 여행을 못 갑니다. 맞습니다. 백신 안 맞으면 비행기 못 합니다. 좀 지나면요, 백신 안 맞으면 KTX 못 할지도 몰라요. 저는 대학에도 학생들, 교수들이 백신 안 맞으면 대학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천과학관 이런 데도 나중에 백신을 접종률이 쫙 높아진 다음에는 증서 있잖아요. 백신 맞았다고 그렇죠, 보여야지. 그렇죠. 지금은 왜 QR코드 찍는 것처럼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백신 다 맞는데 우리나라만 안 맞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스크 쓰고 환자 오늘도 200명 나왔어. 어떡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외국 사람들은 다 경제 다 락다운 풀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빨리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우리 백신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중국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차이점 이런 거 말씀해 주셔야죠. 다 어렵고 이거 처음에 2개는 mRNA 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건데 일단
그 mRNA 일부분을 갖다 리포솜이라는 걸 만들죠. 리포솜이 뭐냐면 지방이에요, 지방. 요 세포가 이제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지방을, 물에다가 지방 넣고 mRNA 넣기 때문에 거기가 찌해져.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영국 게 제일 싸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싸죠. 예, 제일 싸고, 근적고 가면, 이제 다양하게,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좀 된 거고, 일단 가격을 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가격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를 해결 못하면 계속 그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면 정말 백신을 1인당 진짜 10번, 20번씩 맞을 수 있단 말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가격은 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mRNA 방식은 정말 혁명적인 방식인 게 우리가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걸 넣어주면 우리 단백질 코트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걸린 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코트를 계속 우리가 이제. 단백질 껍데기. 그렇죠. 껍데기. 그래서 항체가 계속 만들어지고 효과가 아주 짱입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이 싼 거는 뭐냐면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거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그런,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에다가 우리 이거 단백질을 싣고 이걸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 단백질을 갖다 불활성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말 나왔잖아요. 뭐, 왜 절반만 접종했더니 효과가 더 좋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항체가 그만큼 덜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정도는 저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50% 이상의 확률을 보장하는, 맞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그 백신을 갖다 빨리빨리 확보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쪽입니다. 예. 아니, 충분히 우리는 일단 협정들도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해야 되고요. 그걸 갖고 와서 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급한 거 먼저 하면 되고 우리 그래봐야 한 달 차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화이자랑 그 모더나는 내년에 만들 수 있는 양을 모조리 다 누가 사갔고요. 우리가 이제 그 코백스라는데 이제 코백스는 그냥 공평하게 나눠주는 데인데 거기는 개발도상국 위주고 사실 걔네들은 거기 가입해봤자 언제 줄지 모르고 저는 우리나라가 빨리 맞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맞는다면은 미국 사람이 척하고 미국 가서 몰래 맞기라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생산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백신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하청. 그러니까 그걸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화자 그것들을 여기서 생산하는 근데 거예요. 하청한다고 하청이 우리나라 설비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고 하청이라는 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청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청한 걸 빼돌려서 우리 국민한테 맞춘다는 그 자체가 조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빼돌린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계약인 거죠. 여기 생산 기지가 된다는 조건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는 것. 저는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 좋죠. 저는 목표가 6월 안에 코로나 끝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언제를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저는 어쨌든 여름까지, 그러니까 가을 되기 전에는 추석 되기 전에 끝났으면 좋겠다. 거의 비슷한 시기로. 예. 그 다음에 잘못하면 연말까지 갑시다. 이게 한두 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폐쇄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잘 사는 나라들이 좀 이제 자기 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 어려운 나라들도 계속 끊임없이 좀 싸게 공급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자기네들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 얘기만 좀 하자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과연 안전할 것인가. 심지어 mRNA는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서 뭐 이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대의학은 뭐냐? 현대의학의 기본은 임상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무 껍질, 예전에 민간요법 나무 껍질 썼거든요. 나무 껍질 같은 걸로 이제 다려 먹어서 병을 치료했다.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현대의학은요, 그 나무 껍질을 가져다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통과하고 약으로 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시중에 있는 모든 약국에서 파는 약은 다 임상시험을 거친 거고 믿어도 되는 거고, 이번 화이자 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좀 속성으로 하긴 했지만 임상시험을 모두 거친 거기 때문에 그걸 안 믿으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믿으시면.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그 나라의 정부의 독촉을 받아가면서 잘 감독사에 만들어진 거는 믿어야 되고요. 빨리 보급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되면 순서대로, 순서를 정할 거 아니에요. 고위험군, 순서대로 활동사 많은 사람들, 의료진 먼저 맞아야 될 거고, 백신이 딱 하나가 있다. 네. 우리 둘 중에 하나 맞아야 된다. 그럼 누굴
맞아요. 누가 맞아야 될까? 서민 교수님 맞아야죠. 이유는 뭐죠? 아니 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과학관장은 많은데 네. 기생충 전문가는 없잖아. 아니, 저 사실 50명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 기생충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생충의 영생은 아니고요. 기생충의 발전이 아니라 기생충학의 발전을 위해서인 거죠. 2020년 경희세원 책거리 저자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한 번 더 남아있다고 하네요. 또 어떤 분들이 이 책거리를 찾아주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알아요. 어떤 1월 달에 누구냐면 임승훈, 김남숙, 송지연 세 명의 문학가들, 소설가들이 와서 그러니까 얘기를 한답니다. 대본에 없는데 언제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미리 와서 물어봤거든요.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모르는 분이지만 뭐 저도 이제 궁금해서 나중에 뭐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 모두 함께 코로나를 한번 극복하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내가 보기엔 별로 돈도 없어 보이는데 그 책거리 경의선 책거리에서 무려 2020 경의선 책거리 일루미네이션 책 축제 비축제네. 일루미네이션 비축제. 그런 걸 한답니다. 약간 요즘은 이렇게 LED 등을 쓰기 때문에 전기 많이 안 쓰고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길거리가 되겠죠. 근데 이 길거리 구경하는 건요, 그 예약 없이 와서 쭉 연인들 손잡으면서 마스크 잘 쓰시고 다니시면 되고, 또 이때 동시에 무슨 많은 전시와 강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거는 꼭 예약을 하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같이 즐기시면, 그래서 12월 22일부터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후에 올해는 뭐 막년에도 없고 송년회도 없고 크리스마스 파티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 명이서 하지 마시고 그 뭐 연인끼리. 근데 뭐 연인 없는 사람들이 많고 2% 보신 분들은 연인 없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만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쯤엔 1단계로 낮춰져 있을 거니까 그때 한번 오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 예.